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 좀 부진했죠. 뭐 많이 빠졌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오락가락하는 고용 지표가 좀 이슈가 됐고 본격적인 어닝 시즌 앞두고서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신중함, 지수는 올랐는데 이런 신중함이 있었고 일단 이제 CPI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시기잖아요. 실적 시즌 플러스 CPI까지 앞두고 있고 그 이어서 또 FOMC까지 있다 보니까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숨 고르자, 좀 쉬자, 좀 매도하고 보자 이런 정서들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표들은 다 부진했고 미국의 고용 지표 때문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비축유를 다시 채운다 소리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올라간 정도가 지난주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슈를 좀 보면 CPI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5월에 4.0에서 6월의 전망치는 일단 3.2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근원은 아직은 5포인트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 가격은 빠졌는데 사탕 가격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탕을 직접 사서 사탕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탕 가격은 여전히 비싸니까 물가는 아직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CPI하고 근원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수치 자체가 3%, 3.2% 이렇게 찍혀버리면 어쨌든 이제 물가는 계속 내려가겠구나, 안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원이 막 5% 중반 이렇게 튀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 한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시작되는데 뭐 아직 이번 주에 뭐 많은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망치는 전년 대비 미국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7%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양호하게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추정치를 마이너스 7% 잡고 있다라는 거는 실적 시즌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의미 있게 막 튀어 올라가거나 그럴 확률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지난주에. 그 많이 빠진 게 어떤 하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바로 매수세가 붙어서 올릴 거냐 공교롭게 또 7만 원에 걸려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 우리나라 이제 유동성 이슈가 좀 제기가 됐잖아요. GS건설,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 PF 문제 뭐 새마을금고에서 현금화 시킨다 그래서 코스닥 매도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주로 종료가 됐는지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수급을 만들면서 시장을 더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CPI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게 이제 지불 가격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생산자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생산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있느냐 이거 보여주는 건데 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CPI에 선행하는 지표라 이걸 봐서는 좀 물가는 좀 내려가고 있을 것 같긴 하다 이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뭐 기대치대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봐야겠죠. 다음에 고용 지표가 좀 화제가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ADP 민간 고용입니다. 엄청나게 튀어 올라갔죠. 반면에 비농업 일자리는 낮게 나왔어요. 비농업 일자리는 당국에서 설문을 해서 조사하는 거고 ADP 민간 고용은 ADP라는 곳에서 자기네들 급여 제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그 급여 제공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 수치 가지고 이제 추출해 가지고 빼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좀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쓰는 포함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따지면 ADP하고 이제 비농업 일자리 수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늘 납니다. 이렇게 갑자기 튀게 나오는 경우도 없잖아 좀 있고 그래서 ADP를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상대적으로 두 개 중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저 숫자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나왔죠. 근데 ADP보다는 이제 비농업 일자리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ADP를 자꾸 생각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비농업 일자리 추세를 좀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트인데 이거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봉인데 그 애플이 2주 연속 하락한 적이 올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주 빠지면 뭐 2주 음봉도 없어요. 2주 연속 음봉 나온 적도 없고 2주 연속 하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이번 주에 빠져버리면 투자들은 뭔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할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 애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주간으로는 가장 낙폭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박스권 밑으로 깨졌고 7만 원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였던 지지선도 깼잖아요. 이게 만약에 곧바로 못 돌리면 여기서 6만 5천 원까지, 그러면 여기서 6만 5천 원까지 빠진다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2,450까지도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좀 돌리는 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가 지금 4주 연속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5주 연속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종가됐던 자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지지선으로 이제 변신해 있던 20주선, 20주선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플러스가 나지 않고, 또 삼성전자가 여기서 깨져버리면 지수는 2,450 정도까지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반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종목으로 보면 미국은 테슬라하고 GM 빼놓고는 좀 똘똘하게 움직인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대번에너지가 플러스 난 거 정도고, 전반적으로 미국도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GS건설이 압도적으로 많이 빠져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우리도 이제 배 만드는 삼성중공업, 거기에 철판 공급하는 포스코홀딩스,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약세를 보였고, 특징적인 건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장기 소외주들이 조금 반전이 나온 게 좀 특징이죠. 이게 추세가 되는지 좀 지켜볼 만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30% 올랐는데 코스닥이 0.1% 빠졌다라는 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에코프로 대신 이제 에코프로의 거래 대금이 좀 줄고 있어서 다른 종목이 이쪽으로 수급이 빨려나가는 그런 현상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닥 중소형주 쪽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 수급입니다. 전체 수급은 외국인이 3주 연속 매도했는데,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4주 연속 매도는 한 번 있었거든요. 요때 이제 막판에는 뭐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긴 했는데, 어쨌든 요때 4주 연속 매도가 있었고, 그 뒤로는 3주 매도 정도가 가장 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되려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아시아 펀드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흥시장 펀드에서는 자금이 지난주에 좀 빠져나갔어요. 소폭 빠져나갔는데 3주 연속 유입됐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 녹색이 주식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게 이제 기준일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관망한 수준이었고, 인도만 매수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만 팔고, 나머지는 거의 관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신흥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신중해져 있다. 근데 이제 이 신중함이 이번 주에 어떤 좀 바뀌게 되는지. 근데 이게 워낙 이벤트나 이런 게 많아서 이번에 쉽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좀 바뀔 만한 동기도 있잖아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그 사이 매수를 했는지 보니까, 뭐 금요일에 매도하긴 했어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자동차주들,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매수에 들어와 있는 게 좀 상당히 이례적인 특징, 올해 들어서 별로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업종을 전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안 보입니다. 워낙 기관이 매도 주체였어요. 최근에 지수 하락은 기관이 주도한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에코프로미엠이고 성화이텍이 좀 매수로 상단에 올라와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고,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어요. 업종별로 이거를 고르게 담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골라서 담았구나,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뭐 기관 투자들이 소극적으로 매매했구나, 주로 이제 매도 쪽에 집중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보면 CPI와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증시는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올해 2주 연속 애플의 하락은 없었거든요. 이제 투자들은 애플을 주목해 보면서 올해 추세가 바뀐 건지 볼 텐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번 주 매도하면 4주 연속 매도가 되고, 삼성전자가 주간 최대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안 붙으면, 또 실적도 양호하고 하반기 턴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게
그 만기라는 변수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중까지는 이제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주간 단위로 과도하게 빠진다든가 7만 원에서 멀어진다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변수가 있긴 하지만 뭐 일정상의 어떤 만기 이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가 너무 빠지지 않는 게 우리 증시에는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거래대금.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수급 블랙홀 효과를 하면서 증시 코스닥에 이제 좀 훼손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GS건설이 이번 주에는 좀 반전이 나오는지, 요것도 이제 변수로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정상적인 패턴을 좀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만 이제 애플은 아직은 이제 2주 연속 빠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미국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월요일에 플러스가 나고 화수에 숨고르기 하고 목금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목금에 올라간다라는 건 다음 주에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목금에 매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월요일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지난주 목금에 약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이 좀 깨지는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외국인 선물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더 매도하기 어렵다. 이제 패턴상 그러니까 3만 5천 개 정도 나오면 3만 5천 개 정도 나오면 거의 최대치로 이제 끌어서 매도한 거기 때문에 더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례적입니다. 이거는 몇 번 사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대 에너지 매수로 바뀌면 쫙 하고 밀어 올리는데 이게 이제 작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뺐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좀 누르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한 걸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도 강하게 때릴 수도 있고 위로 확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라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반대로 좀 쏠려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변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스닥 ADR인데 원래 코스닥 ADR은 75 밑에가 과매도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70 정도 가면은 튕겨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스닥은 튕겨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례적으로 금융위기 때나 봤던 막 50대 막 이럴 쪽을 향해서 갈 거냐? 근데 이게 투자들이 답답한 게 지수는 안 빠졌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지수인데 지수는 안 빠졌는데 ADR만 빠진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수와 무관하게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구도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왜냐면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신용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방어가 되느냐, 이번 주 코스닥에 ADR이 반전이 되고 뭐 지수가 좀 안정이 되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내용 나오는 대로 좀 정리해서 그 당일마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